예, 조승래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발전 투자협약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 검토를 하면서 참 재미있고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간 거죠? 예, 이게 보니까 19년도 신규 사업으로 300억을 반영을 한 게 돼 있는데, 예. 그 대략적인 이제 사업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네요. 이제 균형위와 국토부가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 계획을 이제 같이 발표를 했죠. 네. 예.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지금까지는 이런 지역의 사업들을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응모를 받아가지고 지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 중에서 저희가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걸 중앙정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다부처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 중심적인 사업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주도해서 사업 계획을 짜고, 그러나 그 사업이 이제 예를 들면 국토부, 뭐 문체부, 산업부 여러 이렇게 다양한 함께. 부처에 걸쳐 있는 것들을 지자체 중심으로 융합을 해서 융복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라는 거죠. 네네. 이게 정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뭐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이죠? 네. 예, 그러면 한 10개 정도? 예, 10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0개면, 그러니까 비수도권 광역단체 14개 중에서 10개. 예, 그럼 4개는 탈락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현재로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그러니까 좀 경쟁이 아무래도 중앙 정부의 심사 기준에 맞추다 보면 조금 더 이 제도 자체가 왜곡될 소지는 없을까요? 그러긴 하는데 또 신청하면 무조건 또 하나씩 주는 것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평가 기준을 좀 바꿔줘서 중간 평가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히려 이제 출발은 지자체가 자유를 가지고 하되 중간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요.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저는 그래서 증액을 좀 요청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일단 14개 시도에 한번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한번 그런 것들이 어떤가 싶어서 증액을 좀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증액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네, 소위 때 같이 좀 논의하시기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이제 며칠간 쭉 들으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일자리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자영업, 또 그 중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 그게 이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노동 패널 조사를 보니까 실제로 소득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그 다음에 상용 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이렇게 소득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도 그렇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갖는 취약성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장님들은 다 주로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동네에 가서 만나면 정말 장사하기 힘들어,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식당이나 이런 것도 대형화되고, 또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고 하면서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소뚜껑 시위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정말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대책이 2005년도에 나왔던 대책이 531 대책이라는 게 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요. 531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자영업자를 취업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숨겨진 노동자로, 숨겨진 근로자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견지에서 나온 게 바로 자영업자를 그러니까 노동정책의 대상으로 삼게 됐고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라든지 등등 이런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전직 교육이라든지 이 대상으로 삼게 되는 좀 계기가 좀 주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이 아마도 어디 중기부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 고용은 없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2005년도 5.3일 대책을 만들었을 때 그 자영업자를 했던 이 일종의 개념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 개념의 전환을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볼 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계신 거나 고민하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아까 그런 측면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께도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을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중기부 장관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노동자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편 하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용 없는 자영업은 저희 노동정책 쪽에서 보면 대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혼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보호 방안에 대한 그런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보험 문제도 있고 근로조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좀 한 말씀 첨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취업자가 한 2,700만 되는데 그 중에 자영업자가 한 570만 되고 또 별도로 100만은 이제 무급 가족 종사자들입니다. 특히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8월 22일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할 때도 정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패키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제 고보의 이제 임의가입 대상 문제는 아까 우리 고용부장관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안 나온 얘기 한 말씀 드린다면은 내년도 재정을 하면서 제가 신중년 전직 훈련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게 꼭 이런 분들을 타겟팅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분들을 타겟팅하게 되면 또 자영업자 구조적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완충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신중년 전직 훈련비를 대폭 넣어서 이분들이 혹시 다른 조업은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폐업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직하면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우리 고용부 중기부 같이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님.